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 유아 임용 경기도에 합격하게 된 이쌤 커리를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제가 합격자 발표를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금 상황이 특수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상황에 계신 선생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합격 수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월까지 일병행을 하고 대학원 막학기를 7월까지 병행한 상황에서 초수로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쌤 커리는 사실 처음부터 함께 하게 된 것은 아니고 2월까지는 다른 강사님의 커리로 하다가 이쌤의 강의가 저에게 좀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간에 3월부터 이쌤 커리를 타기 시작하여 함께 끝까지 완주하게 된 경우입니다. 2월까지 일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작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놓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좌절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시고 힘내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 병행이라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시험을 응시했고, 사실 그렇다 보면 초수에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초수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대학원 저는 막학기를 병행했기 때문에 논문 혹은 졸업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논문을 작성하다가 마지막에 부심 선생님들께서 봐주셨을 때 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서 졸업 보고서로 바꾸었지만, 사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연구를 해서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고시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아무래도 고시는 선생님들께서 해당 해에 갑자기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해야겠다고 좀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문을 작성할 때도 앞에서 좀 최대한 저는 고시 공부하지 않은 앞 시간에 최대한 많이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논문을 쓰다 보면 오탈자나 제가 연구자로서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논문을 작성하거나 할 때 사실 교수님께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께서 곧 주심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어찌됐든 고시 공부는 사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드신 것이 있을 때는 교수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너무 큰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둘 다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다가 하기 싫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논문을 썼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하기 싫어서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책상 청소를 한다든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기 싫다면 다른 일을 하면서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때 쉬거나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논문을 쓰기 싫으니까 공부를 해서 조금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공부하면서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쓰면 좀 나의 졸업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충분히 둘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우선 이동건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자료가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자료에서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용이라는 긴 과정에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력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자료나 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해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건 선생님의 책이나 여러 자료들은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끼리 잘 묶여져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고 회독의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동건 강사님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신다는 점인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을 때 강사님에게 여쭤봤을 때 우리 수강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서 해당 이론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 현재의 이러한 이론들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가실 만큼 열정적인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문제를 이제 카페에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서적을 찾아서 이를 비교해서 올려주시면서 수강생이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저는 사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서적인 지지라 함은 온전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앞서 해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현실적인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초수에도 합격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의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이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나는 공부가 잘 되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 강사님 걸 들었을 때 저는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쌤 커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 자료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저는 집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 아침 시간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졸려서 집중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되 낮에 있는 시간을 늘어지지 않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고정적인 휴일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해당 일에는 꼭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날에 그날만 바라보면서 늘어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컨디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되 어떠한 날에는 너무 힘이 들다면 강박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일일이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정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13시간을 했는지 8시간을 했는지 4시간을 했는지에 대해 좀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하고자 했던 양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보다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단권화를 좀 열심히 한 편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을 보다 저한테 적절하게 다시 한번 단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수하시는 것은 단권화 책을 만드는 결과물에 집중을 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책을 만드는가, 그리고 언제 이걸 완성하고 어떻게 읽는가 보다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다 뜯어서 다시 재구조화해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책에서 서로 멀리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관련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책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회독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할 수 있는 그냥 읽고 넘기는 실수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내용을 100%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표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책을 완성한 이후에 회독 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권화한 책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른 분들은 일주일이 만약에 걸린다면 저는 3일 정도면은 1회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책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권화한 책을 만들고 나서는 한 9월 정도부터는 본 책을 보지 않고도 단권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건 선생님의 강의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동건 강사님께서 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어려움 없이 따라가면서 논술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작성하면서 첨삭을 해주셨던 그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같은 문제를 보셔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정답의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채점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풀이나 모고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과정은 내가 기존에 많이 계속 들었던 이론이나 이런 개념들을 적절하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조절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문제를 풀고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나면 100% 이해하고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수강생분들이 많이들 문제를 바로 풀기에 좀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외우고 풀어야지, 조금 더 완벽하게 되면 풀어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좀 문제 풀기를 원래 좀 많이 미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강의도 누적되고 진도를 더 이상 나가기 어렵고 그렇다 보면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초수에는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상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에 이제 받게 되는 문제는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식대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매우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이 물론 틀리기도 하고 좌절하시기도 하겠지만 해설 강의를 보면 모두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지금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틀렸기 때문에 시험에서 틀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상황에 놓인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처럼 대학원을 병행하시거나 일을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카페에 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초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상황이신 선생님 계셨나요? 와 같이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섞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올리고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임용고시에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긴 과정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 되면 오히려 좋아. 여행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떨어지면 어때? 다른 사람들도 한 번에 붙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또 하면 되지. 물론 초수여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동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나날을 보내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해내고자 했던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했다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